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쌤의 리얼 수학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신사고에서 출간한 바로 센 시리즈의 바로 공통수학원을 오늘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은 2025년도 고1부터 적용되는 과목이죠.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선생님이 자, 새로 한번 1번 문제부터 끝까지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댓글에 보시면, 댓글 위에 보시면 뭐가 있다? 인덱싱을 해 놓았거든요. 필요한 문제만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본 과정은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것들을 살짝 언급은 할 수 있지만 좀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 강의에 따로 있으니까 어, 일반적으로 우리 학원생들만 들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일반인들은 그 개념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보통 자기들이 한 개념을 가지고 한번 연관지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고 하네요. x에 대한 내림차순입니다. 자, 내림차순이 있고 2번에는 오름차순인데 내림차순을 보통 많이 사용하죠. 그죠? 차수가 내려가게 쓴다. 맞죠? 높은 차수부터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높은 차수가 뭐죠? 차수가 5x 세제곱이 가장 차수가 3차로 높죠. 그죠? 따라서 5x 세제곱 그리고 자, 2차에 있네요. 3x 제곱. 자, 다음에는 1차를 적어야 되겠죠. x가 되고 마지막에 무엇을 적어주면 된다? 상수항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바로 2번 문제는 오름 x에 대한 오름 차순이니까 바로 상수항부터 적고 상수항, 1차항, 2차항, 그리고 3차항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에서는 바로 내림차순은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은 지금 X와 Y가 문자 두 개가 지금 섞여져 있는 방식입니다. 자, 이럴 때 X에 대한 내림차순과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적어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XY가 지금 섞여 있을 때는 바로 X에 대한 내림차순이란 말은 X만 바로 뭐다? 문자로 봐라. 문자로 보고 자, 나머지 문자들. 여기서는 Y에 해당하겠네요. 그죠? Y는 뭐로 본다? 숫자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에 대한 내림차순이니까 X를 찾아보면 자, 여기에 2차가 있고 여기에 1차, 여기도 1차가 있죠. 나머지는 X에 대한 문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X에 문자가 없는 것들은 모두 다 뭐다? 숫자, 즉 상수로 취급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X에 대한 2차가 가장 높으니까 그죠? 내림차순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X에 대한 2차를 적고 자, 1차는 어떻습니까? X로 바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죠? 3i 플러스 1x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x가 없는 항들은 모두 다 뭐가 되니까 자, 상수항이 되니까 상수항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y에 대한 오름차순입니다. 오름차순. 그러면 이제 y를 뭐로 본다고요? y를 이제 뭐 숫자로 y를 문자로 보는 거죠. y를 문자로 보고 y가 아닌 다른 x 같은 문자들은 이제 문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취급한다? 숫자로 취급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바로 적을 수 있는 사람은 3번처럼 바로 적어도 되겠지만 좀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y에 대해서 바로 상수항을 적고 y에 대한 1차항을 적어주고 y에 대한 2차항을 이렇게 갈로를 처리하여 적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면 y에 대한 상수항이란 말은 y가 없는 항이죠. y가 없는 항. y가 없는 항은 여기 2x 제곱과 그리고 y가 없는 항은 x라는 항과 자 1이라는 항이 y가 없으니까 이 전체가 바로 y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엇이 되겠다? 바로 상수항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y에 대한 1차 항을 찾아볼까요? y에 대한 1차 항을 찾아보면 여기가 y가 있고 여기도 y가 있죠. 그죠? 따라서 이 두 개를 y로 묶어 보시면 앞에 3x와 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y 제곱항은 여기 하나 마이너스 y 제곱항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니 우리 좀 깔끔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부분은 그냥 마이너스 y 제곱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x에 대한 내림차순이면 x를 뭐로 본다? 문자로 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숫자로 취급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x제곱의 개수는 x가 되죠. 근데 x의 개수는 뭐가 됩니까? 3i 플러스 1이 바로 x항의 개수가 되고 나머지 이 부분 전체가 바로 뭐가 된다? 이 3번 문제에서는 상수항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게 바로 다항식의 연산이잖아요. 그죠? 다항식의 연산 네 가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덧셈과 뺄셈은 여러분들 뭐 처리해 주면 되겠다? 동요항 처리해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덧셈과 뺄셈은 동요항을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두 방식의 덧셈을 물어보겠네요. 자, 그러면 3창을 찾아볼까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 바로 x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2창 찾아보면 2창은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뒷부분은 2창이 없죠. 따라서 x 제곱으로 그냥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창을 찾아볼까요? 1창은 이 부분밖에 없네요. 그죠? 앞에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x가 되고 이제 상수항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6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여기서 여러분들 항을 잘 종류를 찾아보세요. x제곱이란 항, 자, xy라는 항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3y 제곱이라는 항이 있으니까 동류항 처리만 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x제곱의 항은 x제곱과 2x제곱인데 자, 분배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으로 그리고 XY항은 2XY가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5XY니까 바로 7X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y 제곱과 마이너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 문배법칙이 돼야 됩니다. 플러스 y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y 제곱과 플러스 y 제곱은 마이너스 2y 제곱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도 보니까 항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세요. x제곱의 항이 있고 y제곱의 항이 있고 이 xy 항이 있네요. 그죠? 자, 따라서 x제곱 항만 찾아줍니다. 자, 지금 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동량 처리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4x 제곱이 있고 여기에 x 제곱이 있네요. 따라서 5x 제곱이 되고 자, 이제 xy 항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2xy 맞나요? 마이너스 2xy와 프라마이너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3xy가 되니 바로 마이너스 5xy가 되겠습니다. 이제 남았는 y제곱항은요. 여기 y제곱항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5y제곱이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분배불식하면 플러스 5y제곱이 되어서 이렇게 6y제곱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에서 덧셈과 뺄셈은 무엇을 이용하여 바로 동류항 계산만 해주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많이 익숙하죠.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입니다. 자, 세 당식 A, B, C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 8번을 보시면, 자, 당식 A와 B는 더하고 C는 빼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A, B, C를 모두 다 적어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X에 대한 당식으로 지금 모두 다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하라? 바로 x 세제곱 항의 개수를 찾고 x 제곱의 항의 개수를 찾고 x 항의 개수를 찾고 이제 상수항을 찾아주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기 바랍니다. 이걸 선생님이 보통 뭐 어떻게 하자고 엘레강스하게 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여러분 충분히 조금만 암산하면 시도할 수가 있어요. 자, A와 B는 더하라고 했어요. C는 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 항만 찾아볼게요. 자, X의 세제곱 항을 찾아보면 여기 X 세제곱, 여기 X 세제곱이 있고 여기는 C에는 없죠. 따라서 두 개를 A와 B는 더해줘야 되니까 3X 세제곱인데 C에서 뺄 게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3x 세제곱으로 결정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 제곱을 찾아보면 자 마이너스 3x 제곱이 있고 자 여기는 x 제곱이 있고 자 여기에 마이너스 x 제곱이 있네요. 그러면 얘와 얘는 A와 B는 더해줘야 되죠.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 살짝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C는 빼야 되죠. 자, 뺀다면 이것을 뭐 해야 됩니까? 전체 C항을 빼줘야 되니까 분배 법칙하면 C는 부호를 바꾸어 주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 되므로 바로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제는 x항만 찾아보면 여기는 x, b에는 x항이 없네요. 그죠? 자, c에 마이너스 4x가 있으니까 바로 x에서 마이너스 4x를 뭐 해주면 되나요? 마이너스 취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4x가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플러스 5x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상수 한번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5가 있고 여기는 6이지만 뭐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를 취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상수항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12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항만 골라내서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만 찾아서 내림차순꼴로 표시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9번은 보시면 A를 3배 하라고 했고, 자, 이 자체는 분배 법칙이 들어가야 되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자, B를 2배해서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자, 분배 법칙을 해도 되겠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 2B에 마이너스 C 이런 형태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3배의 당식 A 적어주고 마이너스 2배의 당식 B 적어주고 마이너스의 당식 C를 적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걸 또 일일이 적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 처리해 보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봤지만 당식에다가 실수배를 하잖아요. 3배. 그래도 차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따라서 x 세제곱 적어 놓으시고 x제곱 적어 놓고 x항 적었고 상수항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 세제곱을 찾아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a는 3배 하고요. b를 2배 해서 빼어도 되겠지만 b 자체를 뭐로? 마이너스 2배 해도 되죠. 얘를 3a 플러스 마이너스 2b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c라고 보면 되니까 바로
A항은 무조건 3배를 해야 됩니다. 자, X 세제곱을 찾습니다. 얘를 3배 하니까 3X 세제곱이 될 것이고, 맞나요? B는 마이너스 2배입니다. 근데 X 세제곱을 찾죠? 마이너스 2배를 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근데 C에는 X 세제곱이 없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X제곱을 찾아보세요. 자, X제곱이 A는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인데 몇 배 해라? 3배 해라. 따라서 마이너스 3배에 마이너스 3의 3배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리고 B는 어떻게 하라? 마이너스 2배 하라. X제곱을 마이너스 2배 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2배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C는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C는 X제곱에 부호만 바꿔주면 되니까 플러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11에서 1을 더해주니까 바로 마이너스 10X제곱 이런 형태로 나타내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이제 X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A는 1이니까 3배 하면 얼마가 되고 3이 되고요. 자, B는 마이너스 2배 합니다. X항 찾아서 마이너스 2배 하려고 하는데 X항이 없네요. 자, C는 부호만 바꾸어 줍니다. X항에 부호만 바꾸어 주면 플러스 얼마가 되겠다?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플러스 7X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수항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A는 상수항을 몇 배 한다? 3배 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B는 마이너스 2배 합니다. 상수항을 마이너스 2배 하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플러스 10이 되죠. 그리고 C는 상수항의 부호만 바꾸어 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되어서 계산하면 바로 얼마가 되겠다?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설명하니까 조금 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계산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만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10번은요. 10번은 보니까 이 자체에 그대로 대입해서 처리하지 말고 이 자체가 보면 A와 A 동강이 있죠. 그래서 전개를 해보시면 A와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그리고 뭐가 됩니까? 플러스 2B가 되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C가 되어서 자, 이 방식에 바로 합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x 세제곱 항을 찾고 x 제곱의 항을 찾고 x의 항을 찾고 상수항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x 세제곱은 자, 여기 1인데 a는 마이너스 취해주면 이번에는 a 당식은 무조건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1이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비당식은 2배씩 합니다. 3창의 2x 세제곱이니까 2배 하면 4가 되겠습니다. 자, C는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데 3창이 없습니다. 이거는 2창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1과 4를 더하면 얼마 된다? 3이 되어서 3x 세제곱이 되네요. 자, 이제 x 제곱항을 찾아봅시다. 자, a 당식은 부호 바꾸면 되니까 바로 x 제곱을 항이 마이너스 3이 개수니까 플러스 3이 되고 자, b 당식은 2배 하면 됩니다. 제곱의 항이 개수가 1이니까 2배 하면 2가 되겠죠. 자, C 당식은 제곱의 항을 뭐 한다? 플러스 C니까 그대로겠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되므로 얼마가 된다? 4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4x 제곱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이제 x항을 찾아봅시다. 자, A 당식은 마이너스 1배니까 부호만 살짝 바꾸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자, B 당식은 X항이 있으면 2배 해주려고 하는데 X항이 없네요. C항은 X항을 그대로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5X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수항
해야 되겠죠. 자, A 당식은 부호만 마이너스 A니까 부호만 바꾸면 1이 되고 B 당식은 상수를 2배 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자, C 당식은 어떻게 플러스 C니까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수항은 얼마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X에 대한 당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X의 내림차순 형태로 적어놓고 개수들만 여러분들이 찾아서 처리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이 두 다항식의 바로 A 다항식과 B 다항식의 합과 차 형태가 나왔죠. 그죠? 이럴 때 각각 다항식 A, B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형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봤던 바로 뭐다?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바로 A-B라는 다항식이 이렇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있고 이 두 식을 뭐 하면 된다? 연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가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다항식을 더해주면 되겠죠? 좌변, 우변을 각각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B가 사라지고 누구만 남는다? 2A만 남겠죠. 그죠? 2A. 그럼 우변은 더해줘야 되니까 각각 동량 처리해주면 2X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로 나누어 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2로 나누어 줄 때 각각의 항을 모두 다 동일하게 균등하게 2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죠? 이제 B 당식을 찾기 위해서 이 A 당식을 구해놨으니까 여기에 대입을 한 다음에 B 당식을 찾기 위해서 A 당식을 어떻게 우변으로 이항해서 여기 있는 식과 더해줘도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여기서는 계수가 똑같아서 방금 A 당식을 찾기 위해서 B 당식을 없애주려고 더해줬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우리가 B 당식을 찾기 위해서 A 당식을 없애주기 위해서 빼버리면 A가 없어지죠. 따라서 B에서 마이너스 B를 빼니까 그대로 이번엔 두 당식을 빼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B 당식을 찾아도 돼요. 자, 빼주면 X제곱이 없어지면서 X항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X가 되죠. 그리고 상수항은 얼마 됩니까? 플러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누든지 2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 즉, 뭐 처리해버리라? 바로 연립방정식 풀듯이 처리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번은 바로 보세요. A는 개수가 다르지만 B는 어떻습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이 좌변 우변항을 각각 뭐 해주면 더해줘 버리면 A는 바로 3A가 되는데 B가 없어지죠. 그죠? 자, 그러면 각각 동량 처리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x제곱 5x제곱이니까 6x제곱이 되고 2x와 마이너스 11x니까 마이너스 9x가 되겠네요. 플러스 5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3이 되어서 바로 a 당식은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바로 2차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B를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11번과 좀 다르게 이제는 우리가 B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2A가 되고 A가 되니까 소거해 주려면 얘를 A배를 두 배를 해가지고 양변을 뭐 한다? 빼주면 되겠죠. 조금 귀찮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는 여기에 바로 A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A를 대입해 버리면 B는 바로 뭐가 됩니까? B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에다가 자, 이 A 당식이 넘어간다. 이항하면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이 식을 모여서 마이너스를 취해줘서 어떻게 이 식과 각각 더해줘도 되겠네요. 이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A를 각각 마이너스를 취해준다는 말은
부호가 바뀌니까 결론적으로 b라는 다항식은 x제곱에서 2x제곱의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 되니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자 1차항은 2x에서 마이너스 3x의 부호를 바꾸면 플러스 3x가 되니까 5x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상수는 5에서 1을 빼야 되니까 바로 플러스 4가 되어서 이렇게 비다항식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바로 동요항 처리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우리가 고등학교 가서 처음 보는 것이지만 무엇으로 보면 되겠다? 우리 중2 때 배웠던 여러분들 중2 때 x 더하기 y가 5다. 뭐 2x 마이너스 3y가 7이다. 이렇게 문자 두 개씩 두 개는 연립방정식 풀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똑같이 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항식의 곱셈으로 넘어갑시다. 자, 곱셈은 우리가 곱셈 공식도 여러 개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바로 공식이 눈에 안 보일 때는 바로 분배법칙이죠. 분배법칙. 자, 분배법칙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지수법칙을 살짝 이용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갈로를 우리가 전개를 할 때는 항상 부호를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문자를 곱해줄 때 바로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항의 A, B를 곱해보면요. 부호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생략. 자, A 하나에 B 곱하기 B 세제곱이니까 바로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바로 AB 네제곱이 되겠죠. 자, 다음도 곱해주면요. 플러스 마이너스면 곱하면 마이너스. 그리고 숫자를 먼저 적어주죠. 여기 1이고 3이니까 3이 되고요. 자, A는 이제 곱해버리면 여기 A 한 개, A 두 개니까 바로 A 세 개가 되겠죠. 따라서 A 세제곱. B 하나, B 하나니까 바로 B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자, 숫자는 개수죠. 1하고 2는 2가 되고, 자, A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면서 B가 몇 개가 된다? 바로 세 개가 되니까 B 세제곱처럼 지수 법칙만 이용해줘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x제곱으로 이렇게 전개를 각각 두 번 하면 되겠죠. x제곱과 x를 곱하면 x세제곱이 되고요. 자, x제곱과 마이너스 y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x제곱에다가 y만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제는 마이너스 2xy 전체로 각각 두 번 분배 법칙합니다. 마이너스 여기 x부호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면서 여기가 두 배의 x제곱 y가 되죠. 그러면 두 배의 x제곱 y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다음에 뭘 해야 되겠다? 동강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적으면서 동요항이 눈에 빨리 보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2가 되고요. 자, x니까 x제곱 y가 되니까 이 아래에 이렇게 마이너스 두 배의 x제곱 y를 적어주면 바로 동요항 처리를 한 결과가 되겠죠. 아래쪽에 놓았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두 배의 2는 2가 되겠죠. xy와 y니까 바로 xy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이제 3i로 두 번 하면 되겠죠. 그죠? 3i로.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면서 3이는 3이 되고 y와 x를 곱하면 yx는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3xy로 적으면 되겠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3에 yy 곱하니까 y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요 두 부분이 동량이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니까 요 자체를 무엇으로만 바꾸어주면 되겠다? 바로 마이너스 3으로만 바꾸어주면
바로 완벽한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개는 곱셈이 다항식의 곱셈은 바로 기본적으로 뭘 한다? 바로 분배 법칙으로 처리하면 되고 모든 곱셈 공식이 한 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뭘 하면 된다? 전개해서 동요항 처리만 해주면 그 결과가 나온 것이 바로 공식으로 처리되는 거죠. 왜?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니까. 아시겠죠? 자, 15번부터입니다. 바로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바로 문제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곱셈 공식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가 전개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곱셈 공식은 어떤 겁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인데 문자 두 개짜리가 아니라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웠는 문자 몇 개짜리, 세 개짜리 공식이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우리 외웠나요? 제곱 공식과 똑같죠? 제곱이 뭐였습니까? 제곱 공식은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자 했죠? 자, 어떻게? 앞에 거 제곱, 끝, 뒤에 거 제곱, 그리고 이 짠짠, 이 짠짠,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A-B의 제곱도 어떻게 외우자? 문자로 외우지 말고 앞에 게 A, 뒤에 게 마이너스 B니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할 때는 마이너스 b의 제곱 전체를 제곱해야 되니까 플러스 b의 제곱이죠. 그죠? 그리고 이 짠짠은 무엇인가? 2하고 a하고 마이너스 b를 곱하니까 바로 마이너스 2ab 이런 식으로 나타내줬죠. 그런데 문자 3개짜리 제곱 공식도 어떻다? 똑같은 유형으로 어떻게 배웠습니까? 앞에 거 제곱, 가운데 거 제곱, 마지막 거 제곱 맞나요? 그래서 이 짠짠할 때 몇 개씩 묶어서 우리가 외우자. 두 개씩 곱해준다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죠?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로 적죠. 왜? 순환형 형태로 A, B, C 세 개의 문자를 적어줄 때는 어떻게 적어주자? 순환형 형태로 바로 A, B, B, C, C, A 이렇게 적어주자고 했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15번도 마찬가지로 앞에 게 누구다? A가 되고 가운데 거는 플러스 2B가 되죠. 마지막 거는 C가 아니라 마이너스 C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각각 전개해 보면 앞에 거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가운데 거는 2B 전체를 제곱하니까 4B 제곱. 맞나요? 지수 법칙 바로 2B를 제곱이 아닙니다. 2B 전체를 제곱이니까 4B 제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AB의 전체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A도 제곱, B도 제곱. 맞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 별과 달을 곱한 전체의 제곱은 각각 제곱해주면 된다는 거. 왜 그렇죠? 얘는 별과 달을 몇 번 곱한 겁니까? 두 번 곱한 게 되니까 별도 두 개, 달도 두 개. 이래 되기 때문에 바로 2B 제곱이라고 해요. 2B 전체 제곱이 바로 4B 제곱이죠. 따라서 2B 전체 제곱과 2B 제곱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되겠죠. 그러니 마지막에 있는 마이너스 C도 그냥 마이너스 C의 제곱이 아니라 자, 전체 이 마지막 거 마이너스 C 전체의 제곱이 되니까 뭐가 된다? 플러스 C 제곱으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이제 이 짠짠, 이 짠짠, 이 짠짠 하면 되죠. 자, 두 개 곱합니다. 이 짠짠 하면 2는 되어서 4AB 됩니까? 4AB. 그죠? 그리고 이 짠짠 하면 2하고 2B하고 마이너스 C면 부호가 먼저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숫자는 2를 곱해서 4BC가 됩니다. 4BC.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와 마이너스 C를 2와 곱해야 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2AC로 적지 않고 2CA로 이렇게 마이너스 2CA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16번으로 가면 이제는 문자 두 개짜리의 세제곱 공식이죠. 우리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우는 공식 아닙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고요? 제곱 공식과 비슷하게 앞에 그 세제곱 더하기 뒤에 그 세제곱 맞나요? 플러스 3AB죠. 3AB를 다 곱하면 플러스 3AB가 되면서 뭐라고요? 한 번 더 뺏겨 적어. 요 자체를 한 번 더 뺏겨 적어. 이렇게 했죠. 그죠? 아니면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그 세제곱, 뒤에 그 세제곱은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B를 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를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B 세제곱이 되죠. 그죠? 그리고 3 짠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의 B가 되면서 어떻게 하냐? 한 번 더 뺏겨 적어.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결론적으로 전개한 식이 어떻게 된다? 동일하게 보세요. 앞에 거 세 번, A의 세제곱 맞나요? 동일하게 세제곱. 그리고 가운데 적어줄 때 세배의 AB인데, 자, 세배의 AB, 세 번을 곱해줄 때 먼저 A를 두 번 곱하고 B를 한 번, 3 따당땅 해서 바로 플러스 3A 제곱 B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게 전개한 게 요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는 세 번을 곱할 때 요거 한 번, 요거 두 번. 따라서 3ABB 이래 돼서 바로 3AB 제곱이 되죠. 그죠? 그게 바로 요게 전개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의 것 세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이 두 식이 마다 같은 식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래 것도 어떻게 한다? 바로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하기 마지막에 마이너스 B 세제곱 뒤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거 두 개와 뒤에 거 하나니까 세 배에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한 번이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A 제곱 B가 바로 이 부분을 전개한 게 되고 이번에는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두 번이니까 3 짠짠 할 때는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두 번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어서 바로 3AB 제곱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풀어 헤치면 A는 3차, 2차, 1차, 0차, B는 DS부터 3차, 2차, 1차, 0차가 되어서 모든 항이 몇 차가 되어야 된다? 3차가 다 되어야 된다는 것. 아시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습니까? 바로 A 플러스 B의 세제곱 형태니까 두 형태로 두 가지로 풀어보면 자 앞에 거 세제곱 플러스 자 뒤에 거는 2잖아요. 2를 세제곱하면 8이 되죠. 그죠? 3 짠짠 하면 어떻게 됩니까? 3하고 X하고 2하고 곱하면 얼마가 된다? 자 6X가 되죠. 그러면서 X 플러스 2를 한 번 더 뺏겨 적어주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아래 형태로 하면 자, x를 세 번 곱하니까 바로 x 세제곱이 되고 3 요거 두 번, 요거 한 번이죠. 3xx2니까 6x 제곱이 되겠네요. 요 부분이 바로 뭐다? 요게 정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 번, 요거 두 번이잖아요. 그죠? 그럼 3x22죠. 22. 그러면 2는 4니까 4, 3 얼마 되겠습니까? 12에 x 하나. 그게 바로 6x와 2를 곱한 결과가 되고 마지막에 상수 2는 세 번 곱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문자 두 개짜리 세제곱 공식이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자, 곱셈 공식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꼭 알아두어야 됩니다. 자, 이제 17번은요, 선생님이 뭘 이용하자고 했죠? 바로 이 곱셈 공식을 외울 때는 곱셈 공식으로 외워도 되지만 우리가 곱셈 공식을 우리가 거꾸로 적용되는 게 바로 뭡니까? 인수분해 공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의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3자 떼버려.
떼버려. 3을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이제 여기에 하나를 더 적어줘야 되는데 얘가 3차식인데 이 부분이 1차식이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몇 차식이 들어와야 된다? 2차식이 들어와야 되죠. 그죠? 자, 그럴 때 이 부분을 메꾸는 과정을 볼 때는 여기 이 식을 보는 게 아니고 A 플러스 B를 보고 암기하면 됩니다. 어떻게? 앞에 거 제곱은 뒤에 거 제곱도 적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하면 얼마죠? A, B인데 걔의 부호 반대. 요렇게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면 됩니다. 이게 인수분해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 한 꼴이 맞냐고 확인할 때는 각각을 전개해 보면 되는데 전개해 보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3자 떼버려. 저 문자 두 개짜리 세제곱 공식은 바로 3자 떼버려. 앞에 거 제곱. 자,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지수곱수야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죠. 자, 앞에 거 뒤에 거 a와 마이너스 b를 곱하면 마이너스 ab니까 부호 반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이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는 게 더 쉽거든요. 더 편하거든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놈을 전개할 때 여러분들 전개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개할 때는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삼자를 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개를 할 때는 보세요. 이놈의 제곱이 여기 있고 이놈의 제곱이 여기 있는데 두 개 곱했는 게 부호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자 두 개짜리 문자에 바로 삼자죠. 따라서 삼자를 여기에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A에다 삼자를 B에다 삼자를 그대로 붙여준 게 바로 곱셈 공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의 제곱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여기 있는데 두 개 곱한 거의 부반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그냥 각각의 항에다가 삼자만 이렇게 붙여준다. 이렇게 암기를 해버리면 17번 보세요. 자, 3의 제곱하면 뭡니까? 9의 제곱 맞습니까? 맞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뭐가 되나요? 플러스 1이 맞죠. 제곱했으니까. 앞에 거 3a와 뒤에 거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a인데 부호 반대 플러스 3a가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부분에 각각을 뭐 삼자 붙일 때 이런 식으로 갈로를 쳐서 붙여줘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3a의 세제곱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바로 27a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나타내 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됩니까? 만약에 여기가 3a 플러스 1에 3a 플러스 1에 9a 제곱에 여기가 마이너스 3a의 플러스 1이었다면 3a 제곱이 9a 제곱 플러스 1a 제곱이 플러스 1 두 개 곱하면 3a인데 부호로 반대로 마이너스 3a가 되었으므로 따라서 앞에 것도 세제곱할 때 괄호 치고 뒤에 것도 괄호 치버리면 얘는 27a 세제곱에 플러스 1 형태로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고 자, 18번은 여러분들 처리할 때 바로 또 보기차식 인수분해를 좀 알고 있으면 요 자체를 좀 외우기가 쉬워요. 선생님이 반반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4x제곱 그대로 2x제곱이 부호 반대로 y제곱이 그대로 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부호가 바뀌었죠. 요게 사실 4x제곱 플러스 y제곱 요 하나와 플러스 2xy 그리고 4x 제곱 플러스 y 제곱과 여기 마이너스 2xy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차식에는 보면 easy가 있고 difficulty가 있잖아요. 바로 어려운 파트 형태에서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이 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이 공식을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공식에 우리가 보면 있거든요. 곱셈 공식이 좀 복잡한 공식인데 이런 공식이 있어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인데 a제곱에 요 플러스 ab가 마이너스 ab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요런 꼴일 때는 어떻게 된다? 답이 어떻게 되냐면 얘도 제곱, 얘도 제곱, 얘도 제곱을 해주거든요. 그럼 얘를 제곱하면 바로 4제곱이 되고 ab를 제곱하면 a제곱, b제곱이 되고 b제곱을 하면 b의 4제곱이 있다. 요런 바로 곱셈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우든지 아니면 요렇게 2개씩 묶어주면 결론적으로 얘가 뭐 됩니까? 바로 합차꼴이 되죠. 합차꼴. 따라서 4x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 전체의 제곱 이런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개해 주시면 앞에 거 제곱 16x 4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y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 맞나요? 이 짠짠 하면 얼마 되죠? 플러스 8x 제곱 y 제곱인데 이 뒤에 부분이 마이너스 4x 제곱 y 제곱이 되어서 이 자체가 동료항이 생기죠. 그죠? 따라서 8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요 부분만 뭐로 고쳐주면 되겠다? 플러스 4로 고쳐주면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4. 이해되나요? 이 공식을 외우기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합차꼴로 가면 돼요. 그럼 보세요. 요거 제곱했는 게 바로 뭡니까? 16x 4제곱. 요거 제곱했는 게 제곱이니까 4x 제곱 y 제곱. 그리고 요 부분 제곱했는 게 y 4제곱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19번으로 가볼까요? 자, 19번도 여러분들 이 형태가 가장 복잡한 바로 곱셈 공식이 되는데, 자, 얘도 선생님이 이제 인수분해를 할 때 이 문자 3개짜리에 바로 모든 형태가 다 나오는 바로 아주 복잡한 형태인데, 자, 이런 게 있었죠. 우리가 인수분해를 먼저 한 걸 생각해 본다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자, 세제곱의 인수분해 어떻게 했습니까? 3자 3자 떼버려 앞에 그 제곱 가운데 그 제곱 곱해서 부호받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하면 공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지 싶은데 똑같아요. 3자 3자 떼버려 3자 3자 떼버려 앞에 거 제곱 가운데 거 제곱 마지막 거 제곱 3자 3자 떼버려 앞에 거 제곱 가운데 거 제곱이 마지막 거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가운데 거 제곱, 마지막 거 제곱 이렇게 제곱을 한 다음에 곱해서 뭐 반대였잖아요. 그러면 두 번씩 곱해야 돼요. AB 곱하면 마이너스 AB로 부호 반대, BC 곱하면 마이너스 BC로 부호 반대, AC 곱하면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C에 똑같이 이렇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 관찰을 해보시면요. 요 A와 마이너스 BC가 곱해졌는 마이너스 ABC. 요 B와 요 마이너스 CA와 곱하면 마이너스 ABC. 요 C와 요 앞에 곱하면 마이너스 AB와 곱하면 마이너스 ABC. 이렇게 세 개가 나오죠. 그죠?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좀 아쉽지만 바로 마이너스 3ABC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모든 게 다 남았다는 말은 얘는 문자 3개짜리의 세제곱의 합, 얘는 곱이 나왔죠. 얘는 합이 나왔고 얘는 제곱의 합이 나왔고 얘는 또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우리끼리 이야기로 뭐로 나타났죠? 2개씩의 곱이라고 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형태가 다 이렇게 등장하는 꼴이 되는 가장 복잡한 거라고 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나중에 인수분해 형태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보시면 앞에 거 제곱 2a 제곱이 4a 제곱 b 제곱이 b 제곱 마이너스 c 전체가 c 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두 개 곱하면 2ab인데 부호반대 마이너스 2ab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bc인데 부호반대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ca인데 부호반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얘도 3자 불러오고 얘도 삼자 불러오고 얘도 삼자 불러와야 되겠죠. 그죠? 삼자 다 불러오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세 개를 뭐 한 거? 다 곱한 거죠. 2a와 b와 마이너스 c를 다 곱한 거죠. 그거의 몇 배? 요 자체의 몇 배? 세 배를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정리하면 바로 8a 세제곱에 b 세제곱에 마이너스 c 세제곱이 되면서 마마가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면서 3이 6이 되면 a, b, c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렇게 2a와 요렇게 곱하면 바로 2ABC. B와 요렇게 곱하면 2ABC. 마이너스 C와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2ABC가 되어서 6ABC 이렇게 나오는 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곱셈 공식은 여기에 5문제만 지금 있는데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그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설명하겠는데 기본적인 여러분들 곱셈 공식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다음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번부터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문자 두 개짜리의 세제곱 바로 공식이죠. 어떻게? 앞에 거 세제곱 그리고 3 따당땅 요거 두 번, 요거 한 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9x 제곱이 되나요? 그리고 3 요거 한 번, 요거 두 번. 땅따당.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번 해버리면 얘가 플러스 9가 되는데 3과 곱해야 되죠. 따라서 플러스 27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뒷부분에 바로 전개를 해서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동요항 처리해야 되겠죠. 자, 뒤에 부분은 앞에 거 보입니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반대.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3자를 다시 불러오면 되죠. 앞에 거 세제곱, x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 4의 세제곱 얼마죠? 64입니다. 이 두 식을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되니까 2x 세제곱 맞나요? 마이너스 9x 제곱 그리고 플러스 27x 그리고 요것을 계산하면 플러스 얼마 되죠? 바로 37이 되나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1번입니다. 자, 문자 세 개짜리의 완전 제곱식 형태죠. 제곱, 이짠짠. 됐나요? 자, 앞에 거 제곱, x제곱. 가운데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3y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9y 제곱. 그리고 마지막 거 제곱하면 1이 되겠습니다. 자, 짠짠 하면 얼마죠? 2와 곱해서 마이너스 6xy. 자, 이 짠짠 하면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입니다. 가운데 게. 그리고 1이니까 마이너스 6y가 되겠네요. 마지막에 2하고 x하고 1하고 곱하니까 바로 2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의 전개 형태죠. 그죠? 자, 우리가 x 플러스 a, x 플러스 b를 전개할 때 어떻게 했죠? x 제곱에
AX, BX잖아요. 그죠? AX, BX니까 바로 A 플러스 BX가 되죠. 그리고 두 개 곱하면 AB가 되는데 얘를 어떻게 외웠죠? 2차 항, 1차 항, 상수항일 때 1차 항에는 누구? 합. 누구의 합? 요 개수들의 합이죠. 그리고 상수항에는 개수들의 뭐가 들어간다? 곱이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외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자, 1차식 몇 개짜리? 3개짜리는 어떻게 외웠다? 전개하면 3차식이 되니까 x 세제곱 항상 x 개수가 1일 때입니다. 1일 때. 그리고 여기는 x제곱 그리고 x 여기에 상수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뭐가 됩니까? 요 개수 a와 b와 c를 다 더했죠. 그리고 x항은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곱해서 여기는 ab, bc, CA 되고 마지막은 이 ABC를 다 곱하잖아요. ABC가 되어서 우리가 암기할 때는 어떻게 외우자? X 세제곱, X 제곱, X 상수항일 때. 자, 2차와 똑같게 첫 번째 제곱에는 뭐가 들어가고? 합. X에는 두 개씩 곱했는 우리가 뭐다? 둘이라고 약속했죠. 마지막에는 곱 이렇게 합둘곱으로 표현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 부분만 우리가 처리해 보면요. 어떻게 된다? X 세제곱, X 제곱, X 상수항 맞나요? 자, 첫 번째 들어갈 것은 바로 합이니까 합을 할 때는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의 합이죠. 그죠? 따라서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여기 합이 들어온다. 둘은 어떻게?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6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니 모두 다 바로 둘씩 곱한 것을 더해 주니까 바로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 상수는 이 세 개를 곱하니까 부호는 플러스고 자 숫자는 1, 2, 3이니까 6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근데 얘를 뭐 해라고요? 마이너스니까 이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니까 분배 법칙 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이 여기 없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x 세제곱은 앞에 두고 자 그리고 플러스 4x 제곱이니까 동류항 위치 맞춰 놓읍시다. 그리고 마이너스 x니까 x는 여기에 마이너스 x가 있고 자 상수항은 마이너스 6이네요. 여기에 마이너스 6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두 식을 더해 주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더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맞나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죠? 플러스 9y 제곱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6y에 자 x항은 플러스 x가 되어서 이런 형태로 적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놔둬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뭐 해도 된다? 뭐 차수로 생각하여 바로 2차, 뭐 1차, 뭐 상수화 이런 형태로 적어도 되니 왜?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어떻게 적어도 맞습니다. 알겠죠? 주관식이라도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기에서 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적어라. 이렇게 하면 또 내림차순으로 적어야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묻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망의 첫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웬만하면 어떻게 한 페이지씩 찍어서 여러분들 올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